몸을 보호하는 수단에서 시작된 복식은 이제 문화와 경제를 아우르는 산업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역사와 전통 속에서 발굴한 복식 문화. 복식은 한국 전통문화유산의 핵심적인 틀을 구성하고 있는 유형문화유산 중 한국인의 생활 사상과 정서, 미적 감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전통 복식을 통한 국제 민간 교류에 기여하고 한국 전통 복식 문화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세계 전통 복식 문화 연구원 이상은 회장을 성공 스토리 만남에서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패션을 통한 욕망 표출은 시간과 공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멋진 전통 복식 문화가 존재합니다. 미적 형식과 가치의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구성된 한국 고유의 복식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세계 전통 복식 문화 연구원의 이상은 회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께서는 세계 전통 복식 문화 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세계 전통 복식 문화 연구원은 어떤 곳이죠? 네, 우리 세계 전통 복식 문화 연구원은 우리 전통 복식을 구축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현대화 작업을 하고 또 제대로 전통 복식을 배우게 하고 또 전문 인력을 양성시키고 또 세미나도 또 열고 또 전시회, 패션쇼를 열어서 우리 복식을 세계화하는 데 이제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는 네.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결국은 우리 한복 활성화예요. 너무 한복 산업이 죽어가고 하는데 그리고 제대로 된 우리 전통 복식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연구원을 만들게 됐죠. 지난번 한글날에 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복 체험 행사를 하셨다고 하던데 네. 어떤 행사였나요? 네, 10월 9일 날 세종학당에서 주최하는 그 외국인들 학습자, 예. 우리 한글을 배운 그 학생들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종학당에서 주최하는 건데 저는 거기에 이제 120명의 그 외국인 사람들한테 외국인에게 한복을 입히고 또 우리의 큰절 작은절 예절도 가리키고. 우리 전통 예절도 가리키고 또 한글의 날이기 때문에 세종대왕 또 왕자 공주들 대신들을 우리 전통 한복을 입혀가지고 출연시켜서 자그마한 퍼포먼스를 해서 한글 방포식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좋아했어요. 네. 그럼 세종학당은 어떤 기관인가요? 그 기업들이 외국으로 많이 진출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글이 많이 필요하게 돼서 세계 각곳 50개국에 130개의 그 세종학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한글을 해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을 가리키고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장소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한복 체험자들이 한복을 입혀봤을 때 그들이 반응은 어떻던가요? 막 그냥 입고 나서는 벗기 싫어서 이거 우리나라 입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옷 얼마면 사느냐고 그렇게 다들 막 너무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한류 확산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자 세계 곳곳에 설립한 한글 교육기관 세종학당.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 대장금 등을 보면서 한글 공부는 물론 전통옷인 한복의 아름다움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한복하면 사실 굉장히 색깔도 그렇고 자연색이고 또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긴 한데 근데 뭐 입고 벗는데 그 양복에 비해서 좀 다소 불편해하거나 그러지는 않던가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 한복을 대할 때 좀 불편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걸 익히면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체의 결함을 감춰주고요. 아, 그렇죠. 네, 편하고 오히려 그런데 편하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경우를 보면 속바지 입고 속치마 입고 그다음에 겉치마 입고 할 때 겉치마에 그 허리 여밈 끈 매는 거, 그다음에 저고리 입고 옷고름 매는 거. 이제 그런 게 조금 이제 매무새 만지는 거 조금 어려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 네. 저도 오늘 이제 촬영을 위해서 한복을 입어봤는데 이게 전통 한복인가요? 아주 전통 한복입니다. 그러면 이 겉에 옷과 이 조끼 이건 서로 소개 좀 해주시죠. 안에 입으신 거는 조끼인데 이 조끼는 우리나라 양복이 들어오면서부터 양복 조끼의 편리함을 본떠가지고 우리 한복 조끼로 그러니까 우리 옷화 정착화된 것이죠. 아, 그리고 마고자는 옛날부터 입었던 마고자인데 사실은 이 막회자라고 했습니다. 막회자는 대원군이 민비 며느리하고 알력으로 저기 추운 지방에 가서 막외자라고 하는 옷을 입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한성에. 그래서 너무 편리해서 그때 마고자를 그냥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막외자가 마고자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옷화된 거죠. 아, 네. 세종학당 학생들과의 인연은 이번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옷도 기증하셨다고 하던데. 네네. 제가 7월 달에 기증을 하게 됐는데요. 기증을 하게 된 계기는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양장 옷을 입고 한글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아 우리 한복을 입고 가르치면 너무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백세군대에 세종학당에 백세벌에 한복을 만들어서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세종학당이 53개국에 이렇게 결국 개설되어 있다는데 그럼 결국 53개국의 한복이 다 들어간 거죠.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세종학당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서 배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다들 너무 좋아한대요. 아, 그렇군요. 원장님은 어떻게 이 한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한양대 의료학과를 졸업할 때쯤 학부 때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너는 이때까지 학교 다니면서 양장옷 그런 걸 제가 다 만들어 입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네가 졸업을 해서는 우리 전통 복식인 한국 복식을 공부해라. 그래서 여자 교수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부터 계속 전통 복식을 공부하게 됐죠.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 좋으셔서 뭐 그 당시 최순우 박물관장님한테 저를 데리고 가서 인사 소개시켜 주시고 또 운영궁에 계시는 대하원군의 큰 며느리님이 살아 계셨어요. 큰 며느님한테 세배 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했죠. 네. 근데 전통 복식이라는 게 결국 전통 복식이 남아 있어야 그걸 보고 결국은 연구를 할 텐데 그 전통 복식 몇백 년 된 전통 복식들 어떻게 보존이 돼 있나요? 아 맞아요. 이 우리가 의상을 공부할 때에는 문헌으로만 공부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옷감은 다 상해서 없어지니까 썩으니까. 근데 이제 출토복식이란 것이 있는데 매장된 거. 네, 매장된 거. 우리나라의 묘장 제도가 조선 전기, 중기 전기 그때에는 아주 땅속 깊숙이 묻고 그리고 회강묘를 썼어요. 아, 회로 덮었죠. 네, 회를 덮어가지고 그래서 썩지 않은 시신, 썩지 않은 옷들이 나오는 거. 이걸 출토복식이라고 하거든요. 출토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옛날 조상들의 옷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전통 복식을 발굴해 내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게 있어요? 이응의 장군 출토복식 언제? 1547년생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임진왜란 당시에
장군이고 선조대왕의 총애를 받았던 장군이에요. 근데 그리고 굉장히 잘 사셨나 봐요. 조선조 시대에는 그 남자들의 옷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거든요. 겉옷 포 종류가 수십 개 되는데 그 옷이 전부 나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전부 나오고요. 모시니, 누비니, 뭐 정말 아름다운 옷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한테 이상은 교수는 너무 복이 많다. 그 옛날 그런 좋은 옷을 5, 600년 전에 네, 제자들을 데리고 제가 다 손으로 만지고 이거 이렇게 대리미질을 못 하거든요. 증류수를 뿌려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다리미질을 해야 돼요. 손으로 만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혹시 헤어진 거 있으면은 이렇게 또 똑같이 갈변되거든요. 그 땅속에 있던 건 다 갈변돼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꼬매고 그런 작업, 보정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 복식을 발굴을 한다고 하면 네. 그럼 보통 박물관 학과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저희 이제 의상이기 때문에 섬유기 때문에 우리 의상과에서 도움을 받는군요. 그쪽에서. 네, 우리 의상과에서 하고 또 바느질은 또 의상과에서 하니까요. 그렇군요. 네. 출토복식의 복원은 전통복식의 현대화 작업의 한 과정이다. 오랜 기간 동안 매장되어 우리 전통색을 잃었던 출토복식에 원형에 가까운 아름다운 색을 입히는 중요한 작업이다. 출토복식은 당대인 삶을 알 수 있는 민속 자료로서 높은 가치가 있다. 그럼 우리 전통복식을 관통하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우리 전통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복식은 우리의 민족성과 어떤 사상에 담겨진 옷이고 또 옷마다 무늬마다 전부 상징성이 있어요. 그 수많은 문양이 다 상징성 있고 색상 오방색 다 이렇게 또 옷 깃의 선이라든가 이게 너무 아름다운 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의 민족이고 계급 사회가 뚜렷하고 그래가지고 계급에 따라서 옷을 다 다르게 입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옷은 굉장히 상위 개념의 옷이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 고유 전통 복식뿐만 아니라 네. 세계 각국의 전통 네. 복식도 비교하면서 네. 연구를 하셨다고 하던데요. 네네. 세계의 그 복식과 우리 한국 복식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봉제 바느질을 했어요. 꿰매고 해서 바느질을 하고 팔과 다리를 꿰매고 또 추운 지방의 북방민족 복식이기 때문에 옷에 걸쳐 입어서 허리를 매고 또 예민족이기 때문에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 항상 모자를 썼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그러니까 정말 예의관념이 엄격한 예절 국가의 상위 개념의 복식이죠. 거기에 비해서 다른 나라의 복식을 보면 바느질 하지 않고 그냥 장방형의 천을 몸에 둘러서 입는다든가 예, 그렇게 해서 바느질 봉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그렇게 우리나라보다는 덜 어떤 그 꼼꼼하지가 않군요. 상위 개념의 복식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또 세계 복식 문화 연맹의 또 초대 형제로도 제가 추천되셨죠. 2011년도 7월 달에 터키 앙카라에서 그때 세계 복식 문화 연맹 총회가 열렸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 중국, 터키 또 우즈베키스탄 이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일본 모여가지고 이제 그 복식 연맹 총회를 열고 각각 자기 나라 민속복을 가져와서 패션쇼를 하고 그러니까 앙카라 장인 학술원에서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제가 초대 회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연맹은 어떤 조직인가요? 무슨 일을 하나요? 네, 그 연맹의 특징은 각각 자기 나라에서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화 작업을 하는 사람들, 디자이너들이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 나라를 보면 이중 생활 양식이에요. 말하자면 편리한 서양복과 또 자기의 민속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편리한 서양복을 더 많이 입고 자기의 전통복식은 그래도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좀 사그러지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국의 전통복식을 좀 더 발전시키자.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목적하에 그런 연맹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세계 복식문화연맹은 세계 각국의 전통의복과 전통문화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 민관 연구기관 등의 협력 모임이다. 각국의 전통 복식과 전통문화에 관한 체계적 연구와 교류, 연구협력, 전문가들 간의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설립됐다. 한류 그러면 네. 뭐 드라마나 또는 뭐 아이돌 스타도 있지만 이 한복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해외에서 한복 패션쇼도 여러 번 개최하셨죠? 네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아제르바이잔은 그 문화의 날 패션쇼를 해서 그 이후에 아제르바이잔 국가와 우리 한국 국가가 정식 수교를 맺어서 대사관을 양국에 이제 세운 적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워싱턴 또 문화원에서 전통 복식 패션쇼와 의상 전시회, 또 뷰티 작품 전시회, 또 한류 문화는 우리 한국에서 다 일본으로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간 거라고 하는 포럼 세미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보통 그 워싱턴 문화원에 150명 정도, 100명 정도 오는데 저희 행사할 때는 356명이 와서 완전히 미국에서 전국에서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성대하게 우리 전통 복식이 이렇게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복을 가지고 패션쇼를 하면 해외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시던데 보면 그 색깔이라든지 선이 특히 그 외국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당연하죠. 우리의 그 선 그러니까 양장 옷은 인치에 딱 맞게 입는 옷이고요. 우리 옷은 평면 재단으로 해서 몸에 걸쳤을 때 풍성함을 느끼는 여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이 살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옷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전통 문화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산업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한복도 그렇게 할 부분이 있나요? 우리 한복은 직물을 예를 들면 이 전통 옷감에 여러 가지 문양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문양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이거를 콘텐츠화해서 해서 이거 디자인해서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문양이 정말 다 이뻐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그 왜 서양 양복이라든지 또 양장 옷에 대한 디자이너들은 많은데 정말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려면 한복을 기반으로 한 디자이너들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이세미 이야케라고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나라의 이런 기모노라든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상을 항상 만들어서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그냥 서양 것만 연구하지 말고 우리의 전통 옷을 보면은 세세하게 너무 아름답고 바느질법도 다양하고요. 겨드랑이에 이렇게 무되는 것도 실패 모양, 마름 목걸, 삼각무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세세히 봐서 우리의 전통을 서양복에다가 접목시키면은 오히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회장님은 그 우리나라 방송 상에 전통 복식에 대한 자문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뭐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어요? 네, 제가 1982년 9월부터 MBC 방송국에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를 계속 그때 표재순 감독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 시리즈를 이제 신봉승 작가가 쓰시고요. 자문하셨군요. 네, 근데 제가 그 의상 고증을 했는데 그때에 미술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분장하시는 분이
분명히 우리나라는 헤어스타일이 또 다른 게 있었을 텐데 쪽머리 말고 다른 거 있나 좀 알아봐 달라고. 제가 막 문헌을 뒤져보니까 쪽머리 외에 우리 가채머리를 그렇게 얹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MBC 방송국에서 처음으로 가채머리를 이렇게 성대하게 얹어서 그렇게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어요. 아, 가채머리 큰 머리요? 네, 큰 머리요. 아, 그 가채머리를 이제 그 얼마나 옛날에 조선조 시대는 가채머리를 좋아했는지 13살 먹은 신부가 집안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옛날에는 왜 시아버님이 문간에서 들어오실 땐 에헴 하시잖아요. 에헴 하고 들어오시는데 신부가 놀래가지고 일어서다가 목뼈가 부러졌대요. 아,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실제로 네,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무거운 거죠. 예. 네. 그동안 수많은 후학들을 네. 길러내셨는데 네. 한복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야 네. 되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아,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는 패션 디자인과에서 이제 전통 복식을 가리키고 또 의상 디자인의 원리도 초창기에 가리켰는데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세계인과 겨루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려면 우리나라의 선이나 문양이나 색상이나 이걸 연구해서 거기다가 접목시켜라. 그러면 정말 니네들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것이다. 해서 전통 복식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복은 우리 민족과 일상을 함께 해온 생활문화의 꽃이며 전통미를 상징하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아름답고 기품 있는 옷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전통 복식도 우리가 입고 즐기면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그 앞으로 회장님의 향후 발전 계획이랄까 뭐 네. 비전 같은 거 네. 갖고 계세요? 예. 제가 그 한국 복식 역사 박물관을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계인들이 한국 복식 탁 치면은 이 세계 한국 복식 역사 박물관에 딱 떠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이 박물관을 꼭 이제 오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7월 7석을 그 한복 입는 날, 한복데이. 요새 무슨 빼빼로니 뭐 무슨 날이 많잖아요. 초콜릿도. 그런 것도 뭐 재미있지만 7월 7석이 원래 이제 견우와 직녀가 맞는 날인데 이것도 좀 재미있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복을 입고 만나는 날. 그러면 더 행복해지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좀 이렇게 해서 달력에도 7월 7일은 한복의 날.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 전통 예절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만 사라져가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의 전통 예절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좀 전통 혼례를 좀 더 멋지게 또 패백도 좀 전통 격식에 맞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좀 제대로 가리키고 싶습니다. 네. 요즘 이제 결혼식 하면 정말 한 30분 만에 끝나는데 전통 혼례시 참 그 일륜지 대사인데 그러니까요. 참 그 좋은 맞아요. 생각이시죠. 요새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바로 이제 패백을 드리는 거거든요. 패백이라고 하는 것은 시댁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원칙은 패백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남녀가 결혼하고 나서 합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댁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생략돼서 한꺼번에 하는 거죠. 이제 원칙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시댁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거든요. 며느리로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대로 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읽으셨던 책들 중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뭐 우리 뭐 역사 책도 많이 읽고 우리 전국 책도 읽었지만 그 내훈 여사서라는 책이 있어요. 내훈 여사서. 예. 여성으로서 덕목을 지켜야 될 도리. 예.
그런 것이 책에 써 있는데 우리 현대 여성들이 너무 뭐 물질 문명 또 뭐 너무 그렇잖아요. 시대걸은 뭐 그렇게 너무 가리고 뭐 시자 시금치도 안 먹는다 막 이러는데 좀 더 우리의 전통 그런 덕목을 갖춘 그런 여성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전통 복식이나 의상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 우리 전통을 사랑하고 또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한복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복의 우수성과 가치를 드높이고 있는 세계 전통복식문화연구원 이상은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담겨왔으며 지금까지 존재하는 소중한 한복. 우리 옷 한복은 한민족만의 옷이 아니라 인류의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 코드입니다. 세계가 모두 유사한 형태로 현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상은 세계전통복식문화연구원 회장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한복 문화가 다른 국가, 민족과 차별화된 우리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